이번 시간에 우리 2024년 2회 정보처리 기사 실기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시된 학생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고 학부 테이블이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 테이블에 대한 그 릴레이션 스키마를 이제 참고를 해서 각 SQL문의 요구사항에 맞도록 가로 안에 가로 1, 2, 3, 4번 안에 알맞은 답을 적어서 SQL문을 이제 완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릴레이션 스키마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이제 학생 테이블 게 있고 학부 테이블 게 있고 이렇게 이제 두 개 테이블에 릴레이션 스키마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 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SQL 1번 문이다. SQL 2번 문이다. SQL 3번이다. SQL 4번 문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각각 요구 사항과 SQL들이 쭉쭉쭉 적혀 있어요. 그때 요 사이사이에 보니까 동그라미 1번이다, 동그라미 2번이다, 동그라미 3번이다, 동그라미 4번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구멍이 땅땅땅땅 뚫려 있는데 이 가로 안에 이제 뭐가 들어갈지 그 알맞은 답을 써라.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자, 그럼 여기 있는 거 요거 이제 글씨 크기 너무 작죠? 작으니까 요거 이제 크기 조정하면서 한 문제 한 문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 릴레이션 스키마요. 여기 보니까 이제 학생 테이블에 보니까 학번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름도 있고 나이도 있고 학과도 있대요. 이렇게 이제 4개 연로, 4개 필드로 이제 구성된 그런 이제 학생이란 그 테이블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PK라고 써져 있죠. 그러면 학생 테이블에서는 요 학번이 이제 기본키로 설정이 돼 있다. 그 뜻이죠. 그리고 학부 테이블이요. 학부 테이블에 보니까 이제 학번도 있고 그리고 이름도 있고 주소하고 나이하고 이렇게 이제 4개 필드로 이제 구성이 돼 있는데 여기 보니까 또 PK가 적혀 있어요. 그러면 학부 테이블에서도 요 학번이 우리 기본키다 그 얘기요. 이렇게 학생과 학부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두 개 테이블이 있대요. 그때 이제 SQL 1번 문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요구사항에 보니까 우리 신입생 그 정보가 이제 확인이 돼서 학부 테이블이요. 학부 테이블에 신입생 정보를 추가한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학부 테이블에다가 신입생 정보 데이터를 이제 추가시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추가를 시킬 때 insert into 요걸 이제 써주면 되는데 insert into라고 써져 있고 이곳에 보니까 학부 테이블에 우리 학번하고 이름하고 주소하고 나이를 이제 추가시키겠대요. 그 뒤에 보니까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데 240912 얘가 이제 우리 학번에 이제 해당하는 그 데이터고요. 그리고 최재균 얘는 이제 이름이겠죠. 그리고 서울이다. 얘가 이제 주소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 20 얘가 이제 나이에 이제 해당하는 거죠. 해서 이 뒤에서 적은 이 데이터를 우리 학부 테이블에다가 추가시켜달라. 그거예요. 그때 지금 우리는 insert into를 쓰고 그 뒤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어떤 테이블에 대해 이제 추가를 시킬지 이렇게 이제 쓴 다음에 그 뒤에 이제 값을 적기 전에 여기 이제 동그라미 1번에다가 우리가 이제 value를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value하고 얘가 이제 동그라미 1번에 정답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SQL문 2번이요. SQL문 2번에 보니까 지금 요구사항에 보니까 SQL 1번 문에서 추가한 그 학생을 우리 학부 테이블에서 검색을 하래요. 검색을 한 다음에 검색된 그 자료를 학생 테이블에다가 추가시키래요. 그러면 우리 이제 SQL 1번 문에서 우리가 이제 추가시킨 그 데이터는 우리 학부 테이블에서 우리가 이제 추가를 시켜놨죠. 그래서 학부 테이블을 먼저 검색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때 지금 여기 보니까 학번하고 이름하고 나이하고 컴퓨터 공학 이 네 가지를 이제 검색을 해줘야 돼요. 어디로부터? 우리 학부 테이블로부터. 그때 학부 테이블로부터 이 네 가지를 이제 검색하는데 학부 테이블에는 여러 명의 데이터가 있을 수가 있죠. 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where라고 이제 조건이 붙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의 데이터를 검색해라. 우리 이름이 최재균이랑 똑같은 그 사람의 데이터를 학번하고 이름하고 나이하고 컴퓨터 공학하고 이렇게 이제 네 가지를 검색해라. 그거예요. 그렇게 이제 검색한 다음에 그걸 이제 학생 테이블에 추가시키라 그랬죠. 해서 우리가 이제 insert into라고 쓰고 학생 테이블에 학번하고 이름하고 나이하고 학과 이 네 가지를 이제 추가시켜라. 추가시키는데 뭘 추가시키냐? 이 뒤에서 나온 그 결과값을 이제 추가시켜달라.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학부 테이블로부터
이 네 가지를 이제 검색을 할 건데 그때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를 검색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동그라미 2번에다가 써줘야 되는 게 우리가 뭔가 이제 검색을 할 때 우리가 셀렉트 구문을 쓰죠. 해서 동그라미 2번에 들어갈 그 정답은 셀렉트요. 해서 이 뒤에서 셀렉트 문으로 검색된 그 데이터를 우리 학생 테이블에 우리 학번하고 이름하고 나이하고 학과 요 네 가지를 이제 추가시켜 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요 자리에 동그라미 2번에 들어갈 그 정답은 우리 이제 셀렉트요. 그 다음에 이제 SQL 3번문을 보니까 요구사항에 학생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자료를 싹 다 이제 검색해라, 조회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select라고 쓰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필드명을 써주면 되는데 우리는 모든 자료를 다 조회할 거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별표 요걸 이제 쓴 거고요. 그때 학생 테이블로부터 검색을 해야 되겠죠. 해서 테이블 명 쓰기 전에 우리는 동그라미 3번 요 자리에다가 우리가 from만 써주면 되겠죠. 해서 select 별표 from 학생하고 이렇게 써주면 학생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데이터를 싹 다 select 검색해라 그렇게 해요. 해서 동그라미 3번에 들어갈 그 정답은 from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SQL문 4번을 보니까 요구사항에 보니까 학생이 휴학 신청해서 해당 학생의 학과 필드의 그 값을 휴학으로 이제 변경을 시키래요.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변경할 때는 우리가 업데이트문을 이용해 주면 되겠죠. 해서 업데이트해라. 어떤 테이블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업데이트해라. 우리 학생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업데이트해 달라. 그때 뭘로 업데이트해라. 학과라는 그 필드의 그 값을 우리 휴학으로 이제 업데이트해 달라. 여기까지만 이제 실행을 시키게 되면 외울 거 이거를 실행 안 하고 요만큼을 이제 실행시키게 되면 학생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학과 그 필드의 그 데이터 값을 휴학으로 싹 다 이제 업데이트를 다 해줄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든 학생의 그 학과를 휴학으로 다 처리하는 게 아니라 요 뒤에 보니까 이제 조건이 붙었죠. 학번이 어떤 학생만 학번이 240912인 그 학생만 대상으로 해라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요구사항에 학번이 뭐다 그건 써져 있지 않지만 여기에는 우리 괄호가 이제 없고 그냥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해서 이 학생을 이제 검색을 해서 학과라는 그 필드의 값을 휴학으로 업데이트 해달라 그거요. 그러면 우리가 업데이트라고 쓰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set이라고 요걸 이제 써줘야 업데이트문이 정상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겠죠. 해서 동그라미 4번에 들어갈 그 정답은 set입니다. set. 해서 우리 SQL부만 쭉 모아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요. 우리 SQL 1번, 2번, 3번, 4번하고 이렇게 있을 때 각각 그 가로 안에 들어갈 그 정답들이 value 그리고 우리 select 그리고 이제 from하고 set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면 돼요. 해서 동그라미 1, 2, 3, 4번에다가 요 빨간색으로 지금 표시해 놓은 거 요걸 이제 정답으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우리 SQL 문에서 사용되는 그런 예약어가 됐든 필드명이 됐든 변수명이 됐든 이런 것들이 만약에 영어로 나왔을 때는 대소문자를 이제 구분하지 않죠. 제가 지금 여기다가 전부 다 이제 대문자로 적어놨지만 실제 정답을 이제 쓸 때 우리가 소문자로 작성해도 전부 다 정답으로 인정이 돼요. 자, 지금 요 문제는 우리가 이제 SQL문에서 DML이요. 우리 데이터 조작어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데이터 조작어 기본 형식만 알아도 우리가 전부 다 이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제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절대로 틀리시면 안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DML 요 이제 기본 형식 그거 이제 정리 좀 하고 지나가자고요. 자, 우리 데이터 조작어 DML이요. DML에 보게 되면 이제 네 가지 이제 명령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select 구문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insert가 있고, 우리 delete가 있고, update가 있고, 이렇게 이제 크게 보게 되면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 select 구문 같은 경우는 이제 테이블에서 특정 이제 tuple 이제 검색할 때 이제 사용하는 게 우리 select 구문이죠. 그리고 우리 insert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런 테이블에다가 새로운 이제 튜플을 이제 삽입하고자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우리 insert고요. 그다음에 이제 delete다라고 하게 되면 얘는 이제 테이블에서 튜플을 이제 삭제할 때 이제 사용하는 게 우리 delete죠. 그리고 업데이트는 테이블에서 튜플의 내용을 이제 갱신할 때 사용하는 게 우리 업데이트요.
해서 우리 데이터 조작어에 보게 되면 select다, insert다, delete다, update다 이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의 기본 형식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delete요. delete는 이제 튜플을 이제 삭제할 때 사용하는 건데 기본 형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delete라고 써주고 from 뒤에다가 이제 테이블 명을 써주고 그리고 특정 조건이 있을 때는 우리가 이제 where절을 이용해서 where이라고 쓰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조건을 쭉쭉쭉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내가 모든 레코드를 싹 다 이제 삭제하겠다 그랬을 때는 where절을 이제 생략해 주면 돼요. 그러면 해당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레코드가 싹 다 이제 삭제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레코드가 삭제가 되는 거지 테이블 자체가 이제 삭제되는 건 아니죠. 해서 테이블은 그냥 그대로 남겨두고 테이블 안에 들어있던 그런 레코드, 튜플들만 싹 다 이제 삭제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업데이트요. 업데이트가 이제 튜플을 이제 우리가 갱신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거죠. 얘의 기본 형식은 우리가 지금처럼 업데이트라고 쓰고 뒤에다가 이제 테이블 명을 써주고 그리고 그 밑에다가 이제 set이라고 쓰고 그 뒤에다가 어떤 속성에다가 어떤 값으로 이제 갱신할 건지 그 데이터들을 이제 속성명과 함께 쭉쭉쭉 계속해서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줄만 쓰게 되면 우리 해당 테이블에서 해당 속성의 데이터를 전부 다 싹 다 일괄적으로 다 바꿔주는 거고 내가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것만 갱신하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where절을 이용해서 우리가 조건을 걸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해당하는 조건에 이제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을 찾아서 해당 속성의 데이터를 어떻게 바꿔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갱신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튜플을 이제 검색하고자 할 때 우리가 select 구문을 쓰는데 select의 기본 형식은 select라고 쓰고 그 뒤에다가 이제 테이블명과 이제 속성 이런 것들을 이제 쭉쭉쭉 적어주면 되죠. 그리고 이 속성들을 이제 어디로부터 검색할 건지 우리가 테이블명을 이제 뒤에다가 쭉쭉쭉 이제 써주면 돼요. 테이블이 하나면 하나만 쓰면 되겠죠. 테이블이 여러 개다. 그러면 여러 개 이제 테이블명들을 쭉 이제 써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두 줄만 쓰게 되면 해당 테이블에서 모든 속성들을 전부 다 이제 보여달라 그거예요. 근데 나는 어떤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것만 내가 검색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where를 쓰고 뒤에다가 이제 조건을 붙여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만 검색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insert 이 구문을 이용해서 우리가 테이블에다가 튜플을 이제 삽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insert into라고 써주고 그 뒤에다가 어떤 테이블에서 어떤 속성들의 레코드 튜플을 이제 삽입할 건지 그걸 이제 써주면 돼요. 그때 그 해당하는 값이 이제 어떤 건지 value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쭉쭉쭉 이제 써주면 되는데 그때 이 속성을 내가 만약에 두 개를 썼으면 이 데이터도 이제 내가 두 개를 써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속성을 만약에 5개를 썼다. 그럼 데이터도 당연히 5가지를 써줘야 됩니다. 해서 속성과 이제 데이터 개수 그리고 데이터 유형이 전부 다 일치해야 튜플이 정상적으로 이제 삽입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속성들을 전부 다 이제 내가 삽입하겠다 그랬을 때는 이 속성명을 내가 생략하고도 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떤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그런 데이터들만 삽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일단은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걸 먼저 검색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이제 select 구문과 같이 이제 써주면 돼요. 해서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요. insert into라고 쓰고 테이블명과 속성명을 쭉쭉쭉 쓰고 그 다음에 select 구문을 이용해서 이곳에서 이제 검색된 그 데이터들만 테이블에다가 이제 삽입을 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select 구문과 함께 insert 구문을 같이 이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select 구문이요. select 구문 좀 더 이제 자세히 좀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select 구문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기본 형식은 select from where하고 요 세 가지가 이제 기본 형식이지만 그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를 더 추가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distant라는 게 나오는데 얘는 이제 중복되는 튜플이 있을 때 뭔가 이제 검색했을 때 중복되는 튜플이 있을 때 그 중복되는 그 데이터를 한 번만 표시할 건지 여러 개 다 표시할 건지 그걸 이제 우리가 지정해 줄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어떤 조건에 만족하는 것들을 이제 검색을 해서 그 결과를 이제 볼 때 우리가
그룹으로 이제 지정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룹 바이라고 쓰고 그 뒤에다 이제 속성명들을 이제 쭉쭉쭉 써주면 이 해당하는 이 속성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룹으로 설정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룹을 이제 지정할 때 조건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해빙절을 이용해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해서 그룹 바이 해빙은 같이 이제 움직이는 거죠. 해서 이 해빙절은 그룹 바이에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뭔가 특정 조건에 만족하는 그런 이제 튜플들을 싹 다 이제 검색을 하고 나서 그 검색된 결과를 보고자 했을 때 그때 이제 내가 정렬해서 보겠다. 그때는 이제 우리가 오더바이를 이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오더바이라고 쓰고 뒤에다가 이제 속성명을 써주고 오름차순을 할 건지 내림차순을 할 건지 이렇게 이제 지정해서 우리가 정렬 방식을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때 오름차순 할 때는 ASC를 쓰고 내림차순 하겠다 DSC를 쓰면 되는데 기본적인 거는 ASC예요. 해서 우리가 이제 만약에 오더바이가 나왔는데 속성명만 써져 있고 ASC다 DSC다 이런 게 없을 때는 ASC가 자동으로 이제 붙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해서 이 ASC는 우리 생략하고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셀렉트 구문을 이용해서 뭔가 이제 검색을 할 때 알리아스를 이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이제 학생 테이블인데 학생 테이블에서는 사람들의 이름이라는 그 필드명으로 들어 있어요. 이름이라는 그 필드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를 이제 검색을 하고 나면 이름 그리고 여러 사람의 실제 이름들이 쭉쭉쭉 이제 표시가 되겠죠. 근데 나는 이름이라는 제목 말고 나는 성명이라는 그 제목으로 나는 표시하겠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알리아스를 이용해서 그 뒤에다가 이제 별칭으로 우리가 성명이다. 그렇게 이제 써주면 그 해당하는 그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타날 때 그때 그 제목이 이제 성명으로 이제 화면상에 표시가 됩니다. 해서 알리아스라는 것도 쓸 수가 있더라라고 그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 조작어에 보게 되면 이제 셀렉트다, 인설트다, 업데이트다, 딜리트다 해서 그렇게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의 기본 형식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